서명결의서나 위임장을 통해서 좀 위조나 변조, 이쪽 업계의 말로는 그린다는 표현으로 해서 그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자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방지되게 돼서 요즘에는 많이들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명스탑 박기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리단 집회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사전 단계, 투표 단계, 그리고 총회 당일,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 당일이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사전 단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위원회 감사 이사 선임을 할 때는 후보자 모집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집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알려줘야 되고 발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이나 전자등기로 발송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걸로도 모자라서 문자로 우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모집하고 있으니까 동봉된 우편물 받으시면 그 신청서 써서 넣어주셔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후보자 모집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 모집 기간, 제출 장소, 제반 사항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모집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뭐 범죄 경력이라던가 후보자의 그 경력에 관련된 사항들, 기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명시해서 제출을 해야 사람들과의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확정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후보자가 누가 신청을 했고 그 사람 중에 누가 후보자로 확정이 되었는지 이제 건물에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집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엔 이제 정족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후보자 모집 단계에서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으로 구분 소유자들,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총 인원을 계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공유자 혹은 단독 소유, 법인 이런 것들에 따라 나눠서 정족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보자 모집과 정족수 확인이 됐다면은 안건 사항들을 정리하고 후보자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담아서 이 정족수 확인한 그 리스트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게 발송주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우편이나 일반 문자로 보내시기보다는 등기나 준등기 등 보냈을 때 자신이 보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준등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집통지서에는 후보자 및 투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투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집회 장소, 그리고 투표를 하는 기간, 그리고 투표에 필요한 안건들, 투표를 참여하는 안건들, 이 모든 사항들이 소집통지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후보자 모집, 정족수 확인, 소집통지서 발송까지 모두 끝났으면은 이제 실제 투표로 들어가게 되겠죠. 투표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나뉘는데요. 서명결의서. 서명결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던 방식이고요. 구분 소유자 개인이 모든 안건 사항을 다 결정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소집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작성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명결의서는 현장에서 제출하셔도 되고 사전에 관리사무소나 소집통지서에 적혀있는 제출 장소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임장인데요. 위임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쓰지는 않는 방식인데 그 해당 집회에 있어서 모든 안건에 대한 결정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장 출석을 안 하지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번 총회에 있어서의 모든 안건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대리인 중에 1인이 과반수 이상을 대리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리인을 통해서 투표를 하실 경우에는 여러 명으로 나눠서 대리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투표입니다.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득표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이 서명결의서나 위임장에 비해서는 이제 종이로 제출해도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으로 자신이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적고요. 그리고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명결의서나 위임장을 통해서 좀 위조나 변조, 이쪽 업계의 말로는 그린다는 표현으로 해서 그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자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가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방지되게 돼서 요즘에는 많이들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총회 당일입니다. 총회 당일에도 해야 될 일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족수 계산입니다. 정족수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투표를 얼마나 했고 집합 건물의 특유한 사항으로 면적에 따라서 그 자신의 그 투표권의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면적에 대한 비율, 투표 참여자 비율을 따로 계산해서 그것이 모두 정족수 성공 조건에 수렴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정족수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족수 계산하실 때는 위임장, 서명결의서, 전자투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결론을 총회장에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록 작성입니다. 총회 당일에 전체 회의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요. 그 전체 이제 결정된 사항과 거기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날 회의록에 대한 확인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없이 회의가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증을 한다는 것이니까요. 이 사항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촬영입니다. 회의 당일의 증거물입니다. 회의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회의 의사록도 작성하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촬영을 통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촬영을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표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서명결의서나 위임장을 받으셨다면 이 투표함하고 총회장을 동시에 찍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관리단 집회 절차를 한번 알아봤고요. 일단은 이거는 되게 간략하게 알아본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